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이랑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이란보다는 이제 미국과 중국을 볼 때가 됐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뭐 내일 뭐 협상을 또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뭐 이란이 뭐 다시 뭐 어떤 도발을 한다 해도 시장은 별로 반응을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봐도 뭔가 이미 적응이 됐어. 이란이 그런 도발과 이란이 아무리 뭐 미친 개처럼 지저댄다 한들 시장은 더 이상 쳐다보질 않아요. 그렇잖아.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되냐? 미국과 중국을 봐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흐름이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정될 거예요. 미국과 중국을 봐야 됩니다. 이란은 이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4월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꼬자쿤 기억나시죠? 꼬자쿤은 단상 위에서 눈을 부라리며 미국이 근거 없이 날조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50% 관세에 대해 단호히 반격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미국 전쟁 장관 헤그세스가 바로 판을 뒤집어 버렸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고 관세의 극한 압박 아래에서 시진핑은 사적으로 이미 미국에 보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시진핑이 외교부에게 계속 전랑 외교 연기를 하게 하면서 국내의 소분홍들, 그냥 문외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걸 소분홍이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을 달래주면서 속이면서 후에서는, 그 막의 후에서는 트럼프가 중국 수출 경제의 숨통을 끌어버릴 관세 몽둥이를 들이대자 시진핑은 이미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내밀었던 칼을 다시 슬그머니 거둬들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빨리, 중국말로 하면 송이라고 하거든. 그게 뭐냐? 약간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될까? 쫄고 이제 후퇴했다? 이런 느낌? 쫄아서 후퇴하다. 그런 느낌. 자, 중국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꾸려온 대리전은 미국을 경제 위기에 빠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거의 뭐 교과서급의 완벽한 반격을 치르게 만들었죠. 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라스베가스에서 한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좀 지루해 보였던 집회에서 흘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 4월 16일 트럼프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감세 주간을 주제로 유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좌파 매체, 주류 매체들은 모두 그가 집회에서 말한 팁 비과세,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 같은 국내 선거 이슈에만 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럼프의 연설 속에는 얼핏 보면 맥락 없는 잡담 같은 이야기들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정말 집요한 그런 국제 정세를 읽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어요. 무슨 속뜻이 있을까? 그 중에 읽어낸 속뜻 중에 한 개가 어떤 게 있었냐? 그냥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의 일반 대중들은 들으면서 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겠지만 베이징에 있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 있는 장군들은 그 말을 듣고 아마 등 뒤에는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트럼프가 일단 연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14분쯤 그때 와가지고 약간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특유의 그 자랑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격했는지 봐라. 그들은 우리 군함 한 척에 미사일을 111발을 쏘았다. 나는 그 군함이 어떤 군함인지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군함은 정말 아름답다. Very beautiful. 그들이 발사한 111발의 미사일, 그리고 그 물건들의 속도는 시속 약 3,000마일이었다. 하지만 111발 전부 다 격추됐다. 지금 걔네들 전부 다 바다 밑에 누워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밑에 관중들 트럼프는 또 덧붙였어요. 이틀 전에 101발의 미사일 공격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전부 다 격추되었어.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트럼프식 그냥 유머, 트럼프식 자랑질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뻥을 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 잡담 한마디에는 현대 해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의 신화 같은 실전 기록을 드러낸 거예요.
이 미친 그런 막 국제 정세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군사 전문가들이 이걸 분석한 결과 어떻게 분석을 했냐. 자,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척의 군함을 겨냥을 했다라는 점. 이건 아마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버크급 구축함이나 티콘데로가급 순양함일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이 111발, 101발. 이 수량을 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시속 3,000마일이었다는 거예요. 환산하면 대략 마하4라는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수상함 공격용 대함 미사일은 마하2 정도인데 마하4면 이미 마하5 극초음속의 경계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키워드들을 종합해보면 같은 시간 안에 단일 수상 표적을 향해 가지고 100여 발이 넘는 고속 미사일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이거를 군사 용어로 초포화 공격이라고 합니다. 포화 공격이 아니라 초포화 공격. 이 전술이 원래 냉전 시절 소련 해군의 코르시코프 원수가 제기한 전술이래요. 코르시코프는 원래 흑해 함대 사령관이었고 나중에는 붉은 해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브레즈네프 시대였다. 브레즈네프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허세는 크고 부실 공적은 셀 수 없이 많으면서도 자기 몸에는 훈장을 잔뜩 달아가지고 배꼽까지 내려오게 했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지도자 아래서 코르시코프는 적해군을 원양 작전 가능한 청해군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적해군이랑 청해군 이 두 단어가 뭐냐면 이 적해군이라는 거는 원래 이 소련식 표현 맥락에서 오는 말인데 연안 방어 중심의 해군 또는 대륙 국가형 해군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기 해안선 근처만 방어하고 가까운 바다에서만 작전하고 육군 보조 성격이 강한 해군, 이거를 적해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적해군은 멀리 바다를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통제하는 능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소련은 이 적해군을 청해군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청해군은 말 그대로 대양해군, 원양해군, 블루워터 네이비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즉 자기 나라 앞바다뿐만 아니라 먼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항공모함 전단을 굴리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외 기지와 보급망까지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 군사 투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을 청해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소련이 이 자기들의 적해군을 청해군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었지. 그렇다면 미국을 어떻게 물러서게 만들 것인가? 그때 떠올린 방법이 바로 수상함, 잠수함 발사, 공군까지 동원을 해서 특정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향해 포화 공격을 퍼붓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함정의 대공 방어 능력을 과부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의 그 미사일 방어 능력은 100발까지야. 그러면 여기서는 200발을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초포화 공격. 그러니까 네가 막을 수 있는 거 100발만 맞고 나면 그 나머지는 네가 못 막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는 죽는 거다. 약간 이런 맥락이에요. 이 전술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 약점은 전체적인 대항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즉 이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 나라의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적 항공모함 한 척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공세인데 그 물량 공세가 2,000조국한테 통하겠냐고. 여러분들 미국 1년에 국방 예산비가 그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많은 거 아시죠? 지금 1,000조국을 넘어가지고 2,000조국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자, 이런 전술을 선전할 때는 누구 항공모함을 격침했다라고 다 같이 우쭐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미 해안선 전체를 타격할 수 있고 네가 그런 포화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발사 플랫폼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술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대로 배워가 가지고 이걸 좀 발전시켰어.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전략도 사실 당시 소련 적군과 마찬가지였어요.
청해군을 만들 수 없으니 너희 항공모함 한 척만 때려잡으면 너는 감히 못 들어온다라는 이런 전술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거대한 로켓군을 만들었고 매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대만 해협 전쟁만 터지면 하늘을 덮는 미사일 세례, 한 방으로 미군의 방공 요격탄을 소진시켜버리고 미국 항모를 제2 도련선 바깥으로 순순히 밀어낼 수 있다고 믿어왔던 거예요. 이건 사실 현대전에서의 그 국가 역량 대결이 아니라 중국이 원래 몸집으로 밀어붙이던 인해 전술의 연장선인 거죠. 네가 기술이 좋다면 나는 비용을 더 쓰고 사람도 더 많고 소모품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난 물량으로 밀어붙인다 이거야. 이런 초포화 공격이 지금까지도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은 그 이유는 냉전 내내 어느 나라도 소련조차도 그것을 실전에서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포화 공격이 정말로 먹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들이 했던 대만 해협의 전쟁 워게임조차도 이 포화 공격 능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그것이 대만 군사력에 가할 피해와 미국 작전에 미칠 방해를 상당히 부풀려 잡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워게임은 이런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돼. 핑크빛 꿈만 꿀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은 약간 중국의 이 뭐라 해야 될까 전투력? 무기력 이런 거를 좀 과대평가해요. 왜냐하면 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잖아. 원래는 그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이란에 작전을 할 때 하메네이 제거하는데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30분 만에 없앴잖아. 그리고 이란이 쓰는 무기는 중국산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 자 하메네이가 목표야 돌격 이러면서 2주 안에는 결과 나오겠지. 그러면서 트럼프 가서 뭐 이제 차나 한잔 할까 이러고 차 한 잔 타고 있는데 지금 바로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미국의 어떤 함정에게 이 101발과 111발의 초포화 공격을 가했죠. 이란은 중국이 제공한 위성 위치 정보를 들고 중국이 가장 추앙하던 포화 공격 전법을 써서 중국 대신 진짜 전장에 들어가 지뢰밭을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란은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미국 군함 한 척을 향해 단숨에 고속 미사일 111발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말대로면 111발 다 요격시켰고 요격률은 100%였습니다. 미군의 레이더 체계는 순식간에 모든 표적을 포착을 했고 대공 미사일은 연달아 발사됐으며 근접 방어포는 화력을 최대로 열어젖혀 망망대해상공에 촘촘한 화망을 짜냈다라는 게 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게 111발의 미사일을 전부 다 바다 밑으로 보내버렸고 미군의 요격 성공률은 100%. 군함에 페인트 한 조각도 안 벗겨졌대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해요? 이란 무기들 누구 거야? 여러분들 이제 중국은 압니다. 야 잠깐만 우리 무기 가지고 쟤네들한테 안 되겠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구축해온 이 로켓군 체계가 실전 검증을 거친 미군의 방공반도 네트워크 앞에서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농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대만을 향한 포화 공격으로 대만 국방력을 순식간에 붕괴시키고 무력으로 굴복시킨다는 구상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꾸는 백일몽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뒤에 트럼프는 그 연설 뒤에서 또 한마디 날립니다. 그들은 이미 해군이 없다. 이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158척의 함선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그 중에는 꽤 괜찮은 것도 있었다. 그들에겐 솔레이마니라는 함선도 있었다. 그 솔레이마니가 뭔지 아나? 우리가 그걸 끝장냈어. 트럼프가 여기서 말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가진 가장 앞선, 가장 자연스럽게 여기던 기함 중에 솔레이마니호 스텔스 미사일 호위함이었습니다. 이 전함은 이란이 말하는 국방산업 자주혁신의 정점이었고 이란 관영 선전에선 페르시아만의 무적 패자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 함정의 이름을 솔레이만이라고 붙인 것도 폭살당한 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군의 복수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집회 무대에서 웃는 얼굴로 전 세계에 그냥 말을 한 거죠. 가볍게 던집니다. 야, 그 이란이 뭐 자기 나라에서 제일 센 거 이거 뭐 솔레이마니 뭐 야 그거 그냥 바람 밑에 가라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심지어 트럼프는 그 뒤에 이런 농담까지 붙였어요. 야 그건 너무 낭비했어. 아 트럼프 가끔씩은 좀 이런 농담을 조금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아 무게감이 가끔씩 너무 없어 보여. 그냥 딱 할 말까지만 딱 하면 딱인데 아 뭔가 뭐 드립을 더 붙여. 아 뭐 옛날에 방송을 해서 그런가? 계속 뭔가 방송 분량을 뽑아내려 그래.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야 포탄 좀 아끼는 건데 아 야 포탄 너무 낭비했잖아. 아, 나 진짜 뭐 이런 거. 근데 그 말은 또 이제 전달하는 의미가 이란 같은 상대를 그냥 상대 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리 전술인데 뭐 이런 멸망 전쟁을 마치 그냥 인형놀이처럼 여기는 그런 차원이 다른 태도, 이런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독재 권위주의의 정권에게는 심리적 파괴력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시진핑은 늘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뉴스를 보진 않겠지만 중국 뉴스를 보면 시진핑은 항상 또 그 군복을 딱 입고 해군 시찰할 때마다 무슨 중국의 그 후젠함 있잖아. 복건함 항모를 딱 바라보면서 대만 무력 통치의 꿈을 항상 딱 꾸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꿈 접어야지. 이번 중국이 그걸 보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보들, 이게 이란을 약올리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은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짓고만 있을 뿐이야. 쟤네들 왜 저래? 그냥 그런 존재일 뿐. 그런 존재한테 굳이 이란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대고 약 올리고 니들 이거밖에 안 돼? 야 니들 인형이었어. 야 니들 그럼 함정 그거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데. 이거를 이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시진핑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란한테 주는 군수 물자들 이거 다 중국에서 보낸 거야. 이란은 조립만 했을 뿐이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제들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 기술들 이거 다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황들이 중국이 트럼프의 그런 비밀 서신 한 통으로도 중국이 바로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중국의 원유 유엔화 작업 그거 저번에 제가 다뤘잖아요. 중국과 이란이 짝짝꿍 해가지고 달러의 플랫폼을 완전 우회해가지고 지들끼리 해먹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잖아.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기적 우위. 지금 미국은 일단 중국에게 야 무기 전쟁 이걸로는 니들 나한테 안 돼.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봤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이 이란 때리듯이 미국이 만약에 이것저것 몰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때린다? 중국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폭격 이런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면 지금 중국 옆에 이 뭐라 해야 될까 군사기지? 군사력을 비축할 수 있는 기지만 몇 개야. 일단 한국의 평택 있죠. 일본도 있죠. 대만도 있죠. 밑에 베트남까지 있습니다. 베트남도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정박하게끔 그 협약을 맺었어요. 그 주위 나라 중국 빼고 그 주변국들 다 미국 편이야. 그러면서 방금 또 시청자분이 말한 것처럼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중국과 이란이 짝짝꿍하고 만든 그 달러를 우회하는 유엔화 원유 플랫폼 이거를 때리기 위해서 또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펼치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 석유 전쟁이에요. 석유 전쟁. 이게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1970년대 그때 물론 저도 안 태어났지만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 중동에서 욤키푸르 전쟁이 터졌을 때 아랍 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손을 잡고 석유 금수라는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 심각한 석유 위기가 터졌고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미국 국내에선 캐딜락과 포드들이 수마일씩 주유줄을 서야 했고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렸죠.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릿수로 치솟았고 경제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위기는 냉전 시기 미국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중국 그 중남해에 있는 참모들은 분명 이 역사책을 닳도록 뒤졌겠죠. 뒤져가지고 한 방에 미국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미국 목줄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비장의 한 수가 뭐가 있을까 라고 보다가 찾은 게 미국이 석유에게 취약하구나. 중국이 몰래 이란을 지원하고 기술과 자금을 대주고 심지어 그들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하는 것까지 묵인한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인위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창고의 밸브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거의 5분의 1, 20%가 이곳을 통과를 합니다. 중국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만 하면 중동은 전면전 불길에 빠지고 세계 원유 공급망은 즉각 끊길 것이다. 그때가 되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경제학자들은 국제 유가가 가볍게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심하면 250달러, 3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게 될 것이다. 유가가 통제 불능이 되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하늘로 치솟고 이미 국민 불만이 가득한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폭발할 것이다. 물가는 치솟고 기업은 도산하고 연준은 미친 듯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재앙적인 대공황이 온다. 중국이 상상했던 이런 시나리오. 시진핑은 이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흐뭇해했을까요? 이 일격만 제대로 들어가면 트럼프 정부는 국내 유권자의 욕설 속에 완전히 무너지고 미국은 다시는 대만도 남중국해도 돌볼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계획이었던 거죠. 거의 제갈량급이야. 시진핑이 아니에요. 제갈진핑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쭈거진핑. 근데 여러분들, 시진핑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시진핑의 트레이드 마크라면 따라다니는 단어가 한 개 있잖아요. 란웨이. 란웨이가 뭐냐? 썩는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손댄 사업마다 다 썩었어. 실제로 중국에서 시진핑이 추진했던 사업마다 성공한 게 없어요. 다 망했어. 마이너스의 손이야. 시진핑이 이걸로 유명합니다. 란웨이, 똥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의 미국은 이미 1970년대처럼 중동 석유에 목이 조여있던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트럼프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거품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전문가들은 전쟁 때문에 유가가 250달러, 300달러까지 오른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유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야? 89달러? 89달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석유 생산량은 러시아와 사우디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요, 러시아와 사우디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지금 생산량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전략 무기 중에 한 개, 그게 뭐냐? 절대적인 에너지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트럼프를 비웃으면서 내가 너의 석유 목만 조르면 너는 끝장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미 미국의 현실은 옛날에 1970년대의 미국과는 완전 달라져 있었던 거죠.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에서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중동이 난장판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하죠?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미국 본토의 유정들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셰일 오일이 시장의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오히려 눈송이처럼 날아드는 장기 주문을 받아 국제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불황이지만 미국은 호황인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뉴스를 보면 미국 거의 망해가. 트럼프 지금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난리 났어. 오일 때문에 막 미국 물가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지금 트럼프 막 곧 있으면 탄핵되고, 막 미국은 지금 오일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무기는 당연히 팔고 있고, 무기 팔고 오일까지 팔고 있어요. 그런 호르무즈 해협의
오일 시장 공백을 미국이 채우고 있다니까. 내년에는 지금 미국 오일의 생산량의 2배로 만들겠대잖아. 여러분들 이게 리얼월드야. 이게 리얼월드예요. 리얼월드. 시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를 봐.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또 철저한 분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여러분들, 자,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한테도 불리해요. 하지만 지금 오일 가격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냥 미국이 원하는 적당한 가격이야. 그리고 진짜 그리고 지금 이란은 꺼낼 카드가 없죠. 그럼 중국이 꿈꾼 그 시나리오,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자,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중국이 구조적으로 더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유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오일 대란 일어나잖아. 중국이 죽어나요. 왜 그러냐?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일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 몇 번이나 얘기했죠. 야, 시진핑 너 오일 필요하다며. 이란에서 오일 거기 못 간다고 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열라고 지금 난리 났다며. 야, 그러지 말고 미국으로 와. 그 이란으로 보내는 배들 미국으로 보내. 혹은 베네수엘라로 보내. 야, 우리가 팔아줄게. 미국 계속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야. 중국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중국은 오일이 있든 없든 영향을 안 받는다. 왜냐? 중국은 이미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석유가 없어도 돌아간다. 심지어 이게 무슨 되게 유명한 전문가가 얘기를 했대. 그 전문가분 그 어디냐? 양로원으로 보내세요. 혹은 저쪽에 그 치매 치료센터 이런 데로 보내세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닥치고 전문가 행세 그만하라 하세요. 그리고 무슨 중국이 무슨 풍력 발전 모토 전자제품 태양광 발전 패널 이런 거 만드는 게 세계 1위래. 제일 기술이 좋대. 그런 거 만들려면 석유 안 필요하니? 야, 그거 다 석유로 만들어야 돼. 그거 만들려면 석유 안 필요하니? 그건 그냥 땅 파서 만드니?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우시랑 건물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섬유가 필요한데. 그니까. 야, 태양광 패널이랑 풍력 발전기 모토 이런 것들 전자제품 만드는데 석유 안 필요하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이제 대만이랑 이제 전쟁을 한다 쳐. 야, 석유 없어도 돼. 대만 치러 가. 그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배를 움직입니까? 야, 배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달아. 야, 풍력 발전기 몇 개 달면 항공모함 가는 거 아니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진짜. 실제로 되게 유명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대. 중국은 끄떡 없을 거래. 석유가 없어도 중국은 끄떡 없을 거래. 왜?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이걸로 다 끝났대. 뭔 개소리세요. 근데 발상은 좋아. 야, 진짜 나중에 정말 태양광 패널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요만한 패널 한 개로 100만 와트씩 나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럼 그건 그때 얘기고. 왜 유가 급등 그리고 오일 대란이 오면 중국이 미국보다 타격이 더 크냐? 왜 더 크냐? 총 이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